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경제 강의는 환율을 알면 여러분도 당신도 경제 전문가, 투자 전문가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 5강, 그 다음에 엊그제 주말에 올린 미국 금리 인상이 왜 한국 경제가 더 힘든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쉽게 느끼신 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명이 쉽다고 내용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왜 한국이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 때 현상이 해석할 수 있죠. 현상이 해석이 될 수 있죠. 수학에서 구구단을 모르면 문제 풀기 어렵죠. 국어에서 자음과 모음을 모르면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수학도 쉽고 여러분 국어도 쉽다는 거. 지난번 강의에서 1200원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그 아래로 내려오면 아파트 매수를 하셔도 될 것이고 반대로 그 위에서는 자금의 유출, 그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 주식 투자조차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메일을 주셨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다라는 메일을 주셔서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미모, 얼굴은 안 보이지만 여성분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왜 땀이 흘리는지, 그리고 그 땀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인체에 체온이 있죠. 항상 인간은 36도 상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건강한 사람인데요. 그 체온이 높아지면 인체에서는 땀이 발생합니다. 땀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정상 체온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는 인체의 자율작용입니다. 이런 인체의 작용이 많죠. 특히 감기나 몸에 안 좋은 병균이나 전염병이 걸렸다 그러면 일단 몸에 열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몸에 열이 나자마자 해열제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몸에 열이 나는 이유는 내 몸이 나쁜 병균과 싸우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불을 덮고 몸을 따뜻하게 덥게 해주는 게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체에서 땀은 자율작용,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땀이 나지 않으면 체온이 올라가서 인간이 힘들게 되잖아요. 인체에서 이렇게 땀이 하는 역할을 경제에서는 환율이 담당합니다. 마치 경제라 하면 한국 혼자 따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글로벌 전체에서 한국도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쓰고 하는데요. 그렇게 벌고 쓰고 하다가 한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지거나 좋아지면 환율이 마치 땀과 같은 역할을 해서 경제를 좋게 되돌리기도 하고 아주 과열됐으면 식히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국가 경제 경쟁력이다 그러면 무역 흑자를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로, 그런 숫자로 판단하긴 하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서 혼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죠. 미국이나 중국조차도 에너지, 기타 여러 가지 제품이나 등등 광물, 서비스까지는 아니겠네요.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수입을 통해서 조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 나라 경제가 튼튼해, 아주 견고해,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고, 적자가 나는 나라들은 국가 경쟁력, 경제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수지 흑자와 적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율이 움직이게 됩니다. 먼저 무역 흑자가 발생을 했다고 지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의 예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국가 경쟁력, 즉 수출을 맞이하는 제품들, 한마디로 뭐 기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글로벌 무역에서 무역 흑자가 대규모로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 흑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달러가 들어오면 한국에서는 원화로 바꿔서 사용되니까 결국은 통화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죠. 물론 이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뭐 여러 가지가 과정이 있어요. 금이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하듯이 달러가 많이 유입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게 돼서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제품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원가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죠. 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율이 하락하니까 물건을 팔고도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대부분 줄이거나 가격을 올려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 경쟁력이 하락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이제 환율은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버려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예, 달러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달러가 한국을 떠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니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니 통화량이 감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 수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이것은 환율이 상승했으니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환율이 상승과 하락으로 국가 경제 경쟁력의 자율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체의 땀이 내 몸에서 하는 역할과 거의 유사한 과정입니다. 유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 뭐라고 그러죠? 뭐 신문에는 심하게 얘기해서 그리스가 형편이 없는 나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1999년 유로화에 편입되면서 자국 통화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의 상품 경쟁력이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보다는 분명히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환율로 그리스가 독일과 경쟁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당연히 그리스의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은 독일의 완패, 네덜란드나 프랑스에 완전히 두 손을 돌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 그리스는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서비스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유로화에 편입이 되면서 국가 신용도가 오르긴 했지만 문제는 독일과 같은 환율로 경쟁을 하니 한마디로 환율이 오르고 내림이 없어요. 독일에 아무리 많은 무역 적자를 본다고 해도 환율이 내려갈 리가 없어요. 같은 유로화를 쓰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로 그리스는 구조적으로 영원히 환율 문제, 경제 문제에서 독일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듯 환율은 국가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실 것. 환율의 상승과 하락은 경제 변동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수출 기업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한국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 상승할 때는 반드시 앞으로 수출 기업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달러가 유출되고 있구나. 즉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 유입하는 달러보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한국에서 많이 떠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있구나. 그러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 경쟁이 약화되면 당연히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죠.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 주식도 부동산도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일정 수준, 일정 기간 동안 환율이 충분히 오래 기간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쟁력이 조정이 됩니다. 어떻게? 환율이 가령 지금 1,300원 가까이, 1,300원이 넘었죠. 1,500원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화랑이죠. 가격력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달러가 유입이 되고, 유입이 돼서 한참 후에는 다시 환율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환율에 의해서 인체의 땀이 체온을 조절하듯이 국가 경쟁력이 조정이 되는데, 당장 환율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좋아진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아, 뭔가 나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의 체온 변동이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 경제가 튼튼하다 그러면 환율 변동력이 거의 없이 그 변동폭이 작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다 떠나서 투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에 관심 있는 분, 인내심이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분이라면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방송하고 비슷한 똑같은 말을 하겠는데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200원보다 넘어갈 때는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리하는 게 맞고요. 반대로 1,200원 밑으로 떨어지거나 점점 하락 추세가 심해진다 이럴 때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환율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게 환율 이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왜? 환율은 결국 미국 달러와 대비 환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러와의 유입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돈의 관점에서 다음번 시간에는 살펴보겠습니다.